지난 2004년 김한주 당시 전주시장이 컨벤션 복합시설지구 기본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15년간의 표류 끝에 결국 개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우선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량인 8만 2천 제곱미터에는 정원과 예술, 놀이 등 5가지 주제로 숲을 조성합니다. 쇼핑시설로는 고급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지역 상권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고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바닥 면적은 2만 3천 제곱미터, 지상 높이는 4층으로 제한했습니다. 땅은 팔지 않고 50년 이상의 임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판매시설 부지에 한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은 오는 2023년까지 롯데가 건립해 전주시에 기부합니다. 호텔은 200실가량의 중소형급으로 전시 컨벤션 센터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국제 규격으로 지어집니다. 하지만 상인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합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을 온전한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다던 김승수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합니다. 센트럴파크라는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종합경기장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한 김승수 시장의 약속을 지킬 것을. 지역 상권 몰락에 거대 유통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옵니다. 프리미엄 백화점도 그러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내놓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대체 시설을 자체 예산 90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전라북도가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찬성으로 돌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입장 차이로 15년간 표류를 거듭해오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쇼핑 시설을 짓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전주시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게 됐습니다. 자, 지난달 17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을 짓고 여기 대신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 호텔을 기부하는 방식, 그리고 전체 3분의 2 면적은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살펴보고요. 왜 이렇게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생태도시국장이죠. 김종엽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장인 고재욱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유대근 명예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주시 입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토론 시작하기 전에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화진 도지사의 오늘 토론 참여가 있었더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장과 도지사를 모시고 한 번 더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의 또 국장과 도의 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시의 입장을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 17일 어쨌든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예, 전주 종합경기장은 그 시민의 숲과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혁신 기지라는 두 축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그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센트럴파크 등의 개념으로 그 시민공원과 광장으로 하고자 했던 그 기조를 유지하고 왔었고요. 예. 그 이번에는 그 전주시의 핵심 가치인 사람과 그다음에 생태, 문화를 담은 그 시민의 숲과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갈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지금 건립해서 전주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은 그 시 예산으로 이전에 건립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시 컨벤션과 호텔은 그 롯데 쇼핑으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은 기존 백화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그 67%에 해당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시민의 숲과 광장을 조성해서 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자, 이 내용안이 현 지사가 시장 시절에 내세웠던 안과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시 바로 입장이 그런데 그 차이라면 완전히 이제 그 롯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50년간 그렇습니다. 예, 임대를 통해서 예. 그 애초에는 2015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발표하기 전에는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이죠. 예. 쉽게 해서 종합경기장을 대체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를 받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그 67%에 해당되는 면적을 그 롯데 측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소유권은 전주시가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롯데 측에 그 7,000평에 해당되는 그 부지를 제공해서 50년 기간 동안에 장기 임대로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크게 큰 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초에 그 컨벤션 센터는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쉽게 해서 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롯데 측에서 무상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그 기부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컨벤션하고 호텔은 그렇게 좀 바뀐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주 종합경기장은 우리 전주의 심장부입니다. 전라북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개발보다는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것을 몇 차례 강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송하진 지사는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환수까지 강한 또 어조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배경이 바뀐 것. 어쨌든 이 배경이 바뀐 것을 여기서 물어볼 수는 없으나 구재욱 과장님. 예. 일단 전주시의 이런 안에 대해서 도는 그럼 수용을 하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짓기 위한 종합경기장을 무상양해를 요구함에 따라서 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예. 그때 양해 조건과 대체 이행 각서가 저희들한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각서 대체 이행 각서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쭉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진된 사항은 행안부에 제출된 중기 지방 재정 투영자 계획이 전주시에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됨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제출하기 위한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을 누구보다 옆에 계신 이제 유대근 교수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05년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1년 후는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을 상황이었고요. 2005년은 김한주 전 시장이 시절이었고 그때 바로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내용의 도유재산 양여 계약 체결한 시점이어서 유대근 교수님 14년 전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가까운 시간 지금 표류해 왔는데요. 예, 보통 얘기하는데 징어다 그러는데 이 종합경기장 문제가 징어긴 징어군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는 한 14년 이 정도를 끌었으니까요. 예. 예, 김한주 시장이 있었을 때 이제 도에서 도유재산 양여각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중심되는 내용이 종합경기장 없어지니까 일단 종합경기장을 바깥에다가 지어라 이거죠. 예, 그걸 만약에 그거를 개발하려면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송하진 현 이제 지사가 이제 시장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돼가 전주시에 와가지고 이 추진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렵고 그때 경제철 문제도 이제 그렇죠. 없애버리고 네네. 그러다가 전주시의 예산으로 이게 경기장 2개 짓는 거 이거 야구장하고 축구장 이거 지어야 종합경기장 지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 거죠. 민간 사업자가 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몇 번 이게 잘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민간 사업자인 롯데가 이제 나선 거죠. 나서갖고 그렇게 이제 해주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원안에는 한 반절 정도를 롯데에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일종 경기장, 육상 경기장하고 이 야구장하고를 뭐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가 뭐 부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지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는 그때 전주시에 국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전주시에서 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호텔은 돈 또 없으니까 롯데에서 지어가지고 이게 호텔이나 컨벤션이 초기에 이게 적자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이나 20년 또는 15년, 20년 정도를 그 롯데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으로 하자. 지금 20년 나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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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호텔도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와갖고 갈등이 있어. 아까 말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최소 이제 아까 주장하기를 최소 50년 이상 그 무상 99년까지. 뭐 예. 99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 확실히 정해 50년이라는 것이 최소 50년이에요. 예. 그러지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확실한 계획을 몰라요 지금 인자. 이게 밑그림만 하나 턱 던져놓고 이렇게 돼 소상공인 대책도 한다 그렇게 했는데 뭘 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전주시나 전주시의 그 입장이 바뀐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한주 시장, 김한주 지사, 송하진 시장, 송하진 지사, 김승수 시장 15년 동안 표류를 해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치단체장의 어찌 보면 입맛대로의 개발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이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성명을 내는 이유. 아마 그 근본적인 취지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시장이 바뀌면서 개발의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고요. 예. 저는 이것이 과거에는 그 행정 중심의 어떤 개발 방식이 시민의 어떤 주장과 목소리가 얹혀지면서 바뀌어온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 이제까지는 행정의 입맛에 따라서 전주시에 컨벤션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종합경기가 낡았으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막상 실행 계획을 내놓으니까 이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반발한 거죠. 더군다나 김승수 시장이 그 돌고 돌아서 결국엔 롯데를 다시 불러들인다거나 했습니다마는 예. 그 전에 당선돼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에 담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이 종합경기장이 애초에 뭐 그 정부에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도시 한 그 중앙의 시유지를 공유지를 롯데라고 하는 거대 기업에게 주면서 지역 상권에 이렇게 큰 폐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공유지에. 그래서 김승수 시장이 그걸 받아서 컨벤션도 국비로 하고 그 대체 시설은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즉 그전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 이익을 통해서 나머지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고 다시 공유지, 시유지라는 공개념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방법이 없다. 롯데하고 계약이 해지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거꾸로 돌아간 것. 이것이 이제 중간에 시민의 목소리에 낀 거고요. 예. 겉으로 보면 좀 이제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들의 입장, 그걸 개발한 방식들이 그렇게 반영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절차와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들을 오늘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자치단체장 두 분이 나오시면 그때 그 부분을 좀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실무진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 먼저 말이죠. 이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롯데 프리미엄 백화점을 짓겠다는 그 계획안은 사실입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50년에서 99년까지 임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을 롯데가 이제 백화점을 짓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의 그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시장님께서 2015년도에 오셔가지고 그 종합 경기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들의 성금, 그다음에 애완,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 전체적인 그 부지를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 좀 강력한 그 추진력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고 난 후에 그 롯데하고 그 해박스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롯데하고 해박스 해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불과 막 시장님께서도 그 롯데 측의 회장님과 몇 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예. 그걸 못해서 성사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인 같은 경우는 뭐 한 30여 차례를 만나서 해지 부분에서 압박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롯데 측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50년 그 장기 임대라는 것은 그 취지는 전체적인 그 경기장 부지를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임대란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은 다 넘겨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는 건데 이제 50년 그 임대란 기간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큰 틀에서 롯데하고 이제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50년까지 장기 임대로 하되 그다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수익 분석이라든지 임대 기간, 그다음에 임대료 이걸 정확히 좀 산정을 해서 임대 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치 이제 50년 동안의 무상 임대라고 하는데 이제 무상 임대 기간 중간에 그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그 수익 분기점이 오면 그 이후부터는 또 임대를 받는 거죠. 네. 저희들이 받을 걸로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50년 계약으로 하되 아까 99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99년은 어차피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이고요. 네. 그때 가서 뭐 또 추가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50년 이내로 저희들이 협약을 좀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시간은 어쨌든 그 나온 이야기고 장기 임대는 50년 장기 임대는 나왔고요. 유대근 교수님, 어쨌든 이제 이 롯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맥락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롯데가 언제든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 경제와 연관지어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 백화점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예. 백화점이면 백화점이죠. 백화점이고 이제 백화점 중에서 이제 중저가를 파는 데가 있고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 그 아주 명품 브랜드들을 파는 것인데 예. 전주에서 이 고급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를 판다 해갖고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갸우뚱해지고요. 네. 지금 있는 전주 롯데백화점 정도의 수준은 백화점 수준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죠 지금. 현재 예. 백화점이. 예, 현재 백화점은 전국 롯데백화점 중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는 봐요. 만약에 롯데가 다시 한다면 업그레이드만 너무 프리미엄 아주 명품으로만 꾸민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이 도민들이나 시민들하고도 조금 위화감도 있고요. 네네. 또 이상한 이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기존에 있는 우리 중심지 상권에 있는 데라든지 송천동이나 효자동 또는 저 평화동에 있는 데에서는 주로 국내 브랜드 중심이죠. 국내 브랜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 점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만약에 고급 브랜드가 오면 조금 타격은 덜하겠죠. 그렇지만은 롯데가 고급 브랜드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기업은요 수익이 안 나면요. 당연히 중저가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백화점도 다 믹스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요. 아주 백화점에서 싼 것도 팔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명칭은 뭐 고급 백화점? 아유, 백화점은 백화점이죠. 그냥. 이미 우리 KBS 이지연 기자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이천의 사례를 보면
역시 롯데라는 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협약서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이제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장님, 네. 예, 현재 위치해 있는 백화점이 연 매출 한 3천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신규로 프리미엄이 됐든 어쨌든 새로 지어지는 종합경기장의 백화점은 지하 2층, 지상 4층, 현재보다 2배의 넓은 면적. 그러면 뭐 2배로만 친다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은 곧 지역 경제에 연관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건축 면적은 아직 협약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고요. 추정입니까? 최소한 뭐 주차 공간을 지하로 2층 정도 하고 매장을 위로 한 4층 정도 4층을 3, 4층 이야기를 하시니까 했을 네네. 때 기존 전주백화점의 연면적이 한 2배 정도 지금 기존 전주백화점이 2만 평 정도라고 그래요. 건축 네. 면적이. 그랬을 때 지금 2,800억에서 연간 3,000억, 3,200억까지 매출이 됐으니까 매장 그냥 단순 산술식으로 하면 2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유통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인들 표현에 의하면 이런 그 대형 어떤 그 판매점이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반 로드샵에 비해서 같은 평수로 하면 3.5배의 매출이 있다고 하고요. 예. 같은 평수에 한 명을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을 고용을 하면 지역에 3.5명 정도가 실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주장에 의하면 뭐 고용이 창출된다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신규로 100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동네의 가게들은 350명이 실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가게들 다 문 닫고 땅값 뭐 이런 손해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체험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50년 임대했으니까 소유권 안 넘겨줬으니까 지켰고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급 브랜드라고 하는 게 뭐 지역에서 어떤 그 장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앞으로 50년 동안 그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이미 대기업들 같은 그런 경계가 없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상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장일 따름이지 현실에 있어서는 롯데 백화점에 들어오는 순간 수많은 어떤 지역의 상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아주 위기감 높은 이야기를 상인들이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유대인 교수님. 조금 제가 그 매출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요. 4년 전에 그 한번 그 전주시에 이제 송하진 지사가 시장을 할 때 그 마지막 그 임기 말에 그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추정된 것이 한 6천 롯데가 들어오게 되면 한 6,200억 정도 연간. 그래서 2배 되네요. 예. 예, 그 정도를 그때 추정을 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롯데에서도 이유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평균 롯데의 이익률이 한 5.4% 정도 돼요. 이 쇼핑의 그 이익률이요. 평균 이익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순이익만 한 330억 정도 나와요. 예, 네. 예, 롯데에서 그렇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다 비용 제어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김남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만약에 롯데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은 네, 네.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게 피해 감소 대책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주민 고용과 일자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었어요. 예. 예, 그렇게 했고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70% 정도는 찬성을 해요. 그때 결과로는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만약에 시장이 들었다 그런다면은 뭐 이게 옳냐 그러냐를 떠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따랐다 하면은요 당연히 개발을 했어야 돼요. 네네. 뭐 그거를 거기다 센트럴 파크를 한다 뭐 이거는 그건 시의 행정의 의지고 예. 시민들의 의견이었다면은 시민들은 뭐 70%의 찬성원인 거야. 나는 그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이게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여튼 행정의 의견이든지 하여간 정책이든지 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 보니까 저 자신도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가 생략돼 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을 주셨고 김승수 시장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해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주시가 일단 롯데에게 땅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50년을 임대해주죠. 근데 그 50년 임대해주는 기부액이 이제 1,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50년을 그럼 1년 단위로 나누면 한 해 한 20억 정도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숲이고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고 호텔이 있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갈 상황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땅은 주인은 전주시입니다만 거의 행사는 롯데가 소유만 하지 않았지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롯데 공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건 뭐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모습입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대책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시의 국장님. 일단은 그 롯데백화점을 이제 기존 백화점보다 연면적이 한 두 배 정도로 좀 이제 증가해서 좀 이전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게 그 상권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고, 아까 유 교수님이 용역한 결과를 저도 봤지만 옛날에 그 쇼핑몰까지 포함했을 때 한 70%가량의 시민들이 찬성을 했었다고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도 2배 정도 가면 뭐 명품 백화점이 될지 아니면 뭐 중저가 백화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백화점에 이전해서 간다는 데에서는 시민들이 아마 찬성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잠정 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 전주 종합경기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치 롯데 뭐 앞마당이나 뭐 된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 종합경기장을 새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도 열렸지만 전주시에서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체육 회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대다수 경기장을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요.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 900억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텔, 컨벤션, 백화점과 상관없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다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 입주했던 그 기관들 또는 뭐 2023년도 잼버리 대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그 관광 거점 도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차원에서 가장 전라북도 중심 도시인 전주에 컨벤션 센터가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컨벤션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시급하게 지금 건립돼야 할 시설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좀 이거 봐야 되는데 조그마한 종합경기 조그마하다고 제가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호텔 전주 백화점 부지를 얼마나 키웠느냐, 그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가느냐 물론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시민들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김남기 위원장님. 드리면요. 대체 시설 문제나 컨벤션 호텔 문제가 마치 국장님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계획이 시장이 바뀌면서 변경됐느냐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시민 여론은 큰 백화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론상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 시장님이 그걸 바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컨벤션 문제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놓고 초기 사업으로 70억 받아놓고 그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갈등하다가 날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호텔 컨벤션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획을 변경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체 시설 같은 경우도 시비를 하겠다. 이건 동시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새롭게
호텔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시 롯데로 간다고 처음 이야기처럼 하시는데 그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했다고 하고 공약을 했던 것을 다 무위로 돌려. 그러면 이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지역의 언론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벤션 센터를 당초에 국비로 특히 이제 국비하고 시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롯데하고 체결된 협약서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저 육상 경기장하고 대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던 거죠. 시 예산으로 지금 네. 하려고 해서. 근데 행안부에서 그때 그 저 세 가지 조건을 해서 지금 재검토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었고, 예. 그다음에 롯데하고 저희들이 그 해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약서 내용이 그 딱 걸림돌이 돼가지고 롯데에서 해지를 안 해줬던 거죠. 그러면 그러던 과정에서 컨벤션센터가 시기가 지나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도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 70억을 반납하게 된 건데 일단은 롯데하고 민원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이게 풀어져 나가야 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당초에 전주 시장님께서는 이걸 전체 다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했었죠. 롯데는 아예 저들 롯데를 원하는 것은 전혀 없죠. 다만 아까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있었기 때문에 롯데와 협약 과정에서 최소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임대라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되게 된 거죠. 제가 예. 제 발언 시간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 짚고 넘어야 예, 되는데요. 말씀하시죠.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이 예. 이번 김 시장님이 발표한 것까지 몇 개입니까? 시의회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협약서를 해지 아니 짧게 가보게요. 몇 개예요? 시의회에 보고된 건이 종합경기장 놓고. 종합경기장 놓고 2010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네. 2011년도에 세 개예요. 변경 세 개예요. 송 시장님 동의를 때, 받았고요. 네, 송 시장님 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예. 때 협약서 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15년도에 또 받았죠. 그러니까 김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재정 사업을 한다고 안이 하나 있고요. 예. 다시 롯데로 규모로 축소해서 한다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협약 해지 안 됐잖아요. 협약서 문제 있죠. 협약서 어떤 문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의 거를 이걸 올리지도 않았어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그리고 부결되더라도 시가 해지 통지할 수 없죠. 롯데가 거꾸로 아니 결제가 안 났는데 계약을 해놓고 그러죠? 그다음에 시의회가 동의를 해야 계약이 유효한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는 공문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원래 계약 해지의 권한은 롯데한테 있어요. 계약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으로 올렸어요. 예, 예. 이게 행정이나 계약에서는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두로 의회 보고하셨잖아요. 앞에 두 개가 해소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절차대로 행정일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 시의회 부동의를 받든 어쩌든 롯데하고 계약이 해지를 하든 말든 그다음에 양효계약서대로 시가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도의 협력을 구하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행정일을 하나도 않고 공문만 보내고 해지가 안 된다고 하면서 롯데하고 민원이 해결 안 됐으니까 롯데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롯데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행정 협약 무효 소송을 하더라도 해서라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이 충분히 노력했냐. 그렇지 않고 양쪽에 소지문을 집어넣고 있다가 한쪽 걸 보여줬다가 그러니까, 다른 쪽 꺼내서 롯데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다시 이 위원장님이 이렇게 된 거라 지금 잘 생각합니다. 못 알고 계시는 아니, 그러니까 부분이 김남규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어쨌든 시의회를 통해서 이제 안건을 올려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롯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소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적극적인 전주시의 의지. 그러니까 김승수 시장이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롯데와 계약의 해지를 해볼 수 있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네.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하려면 그런 절차적 행정 절차적 노력이나 법적 노력을 했었어야
비로소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했던 부분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협약서를 그 체결하기 전에 2012년 12월 30일 날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부대 양여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민간 투자 유치를 포함해 가지고 또 변경 동의를 받았죠. 그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결론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사업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전에 받으면 돼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협약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왜 안 했냐고 그러는데 협약서 42조에 보면 갑이 기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항에 보면 을이 기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주시가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그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래서 롯데 측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통보가 난 뒤에 90일 되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예, 예. 근데 2항에 보면 우리의 기책 사유, 아까 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올렸는데 부동의 받았다. 그럴 때는 우리의 기책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롯데에서 우리한테 해지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국장님. 그런 사안을 전주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예. 전주시장은 끝까지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다고 지난 민선 6기, 민선 7기, 예, 심지어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그 종합개발에 대한 그 문제가, 그 주제가 가장 이슈화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계속 시민의 숲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아까 협약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 3항에 보면 상호 협의에서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에 보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각과 을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항 가지고 우리가 해지를 요구를 했던 거고. 예. 그래서 협약 해지 무효 소송도 그때도 검토를 했었죠. 네. 근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의회 동의를 부동의를 받아가지고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겼으면 가능하죠.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질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전체 면적을 롯데도 안 주고 그 시민의 숲으로 돌려서 주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롯데 측에서 당초에 52%에 해당되는 부지 네. 그걸 소유권 연계달라고 하면 그때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우리가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뒤에 후속타에 따르는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왜 소송을 안 했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김남규 위원장님 다시 송하진 전 시장이 맺어놓은 그 계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원인은 시작은요? 거기에 있죠. 예, 예.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야기 길어지고 혼돈이 되니까 예. 한 가지 개념만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사장님한테 이런 물건을 사겠습니다. 품위를 올리잖아요. 예. 그게 지금 시가 공유재산을 무슨 뭘 땅을 사거나 팔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이라 그 내용을 담아서 의회한테 도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야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네.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협약선을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의회에 두 가지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민투나 민자 사업이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큰 틀의 사업 계획을 올려요. 근데 이건 보고요. 물건을 사거나 팔 때는 법제에서 해석 내려왔잖아요. 예?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동의라고 하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고 앞에는 그냥 보고하는 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 송 시장님이 했던 민투 방식에 대해서. 네.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그 협약을 송 지사께서 맺으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그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어떤 사업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기 전에 그 공유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 편성 때 그 시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그게 해지 조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그 법률 해석을 보면 내는 그 이유입니다. 앞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공유자산 관리 계획에 포함할 수 있냐 없냐를 여부를 법제처에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법제처에서는 그건 나중에 받아야 된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공유자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면 안 된다. 뒤에 받아야 된다. 그 조항이죠. 그 법의 해석을 김종혁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민의 공간인 전주 종합경기장 같은 중요한 사안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왜 통하지 않고서 그렇게 물건을 먼저 사는 협약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글쎄요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아니, 그런 생각을 동의를 받았다니까요. 2번이나 받았는데 왜 의회를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게 조건부 협약을 체결했어요. 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한 조건부 협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본 계약이 그게 추진되기 전에 그 의회를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지. 구태여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옳냐 그러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이유가요. 예. 거기에 그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때문에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 변경이니까 시효에 안 올라갔어도 약간 시점의 차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법에 가봐야 아는데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새로운 변경 사업 계획을 내면서 그건 동의를 받았잖아요. 재정 사업은 이것을 부동의를 받던가 하고 계약을 해지하든가 해야지 의회에 딱 올리지도 않고 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재정 사업 한다고 김승수 시장이 발표한 다음에 공약하고 그걸 의회한테 다시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건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앞에 게 해소가 안 됐는데 두 번째 걸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개가 된 거죠. 이번에 또 하나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뭐 혼란이 있다고 치죠. 이번에 발표한 거 앞에 두 개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업 그 행정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요. 항상 변경이나 조정이 들어갑니다. 예. 앞서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면 그 협약서가 상호 협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협약이 새로 체결되면 기존에 있던 협약서는 자동적으로 또 해제가 됩니다.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일부 기간 동안에는. 그렇지만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서 끝까지 완료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항상 기존에 있던 협약 신설되면 기존에 있던 협약서는 당연히 해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세 개 사업이 같이 가겠습니까? 다른 그래서 사업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뭐 이 토론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유대근 교수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하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롯데 쪽에 이 계약이 이게 뭐 발목이 잡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롯데의 기본 그 유통업체의 성격은요 행정하고요 소송은 일단 걸어요. 소송은 걸어요. 하지만은 끝까지는 안 가요. 절대 유통기업은 행정하고 소송을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네. 행정 그건 유통업체의 기본 그 생태가 그래요. 행정하고 싸워가지고 득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롯데가 어떤 데인데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롯데 쪽에 핑계를 대고 뭐 어떤 조항이 있어서 뭐 한다 그게 시가 불리하다 손 치더라도요 나중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도 전주 시민하고 싸울 겁니까 롯데가 안 싸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협약서는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 계약서나 같습니다. 그러면 상호 신뢰하고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협약서를 맺는 거고 또 그러면 그 이행을 하는 협약서 것이지. 내용대로를요 왜 시장이 뒤집어 버린 겁니까? 협약서 안 내용을 한다고. 뒤집은 것은 아니고요. 네. 시장님께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체 롯데한테 주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아니 약속을 했던 지치면은 거죠. 그 반절 정도를 준다고 협약을 했잖아요. 해박스는 반절 주고 대체 중학교 저 일중 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는 저 어디다 외곽에다가 롯데에서 지어주고 그 다음에 호텔도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전주시에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짓고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 완전히 지금 시민의 부담으로 일단 일중 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를 짓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컨벤션 그 조그만 거 하나를 지금 롯데에서 지어준다는 것만 더 됐고요.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였다는 것뿐입니다. 그 아무리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진 장사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것이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은 정책적인 방향, 큰 틀에서 지금 이 롯데하고 협상 관계에서 했던 것을 발표했던 거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12월이나 내년 1월 달까지 세부적인 이행 협약서를 또 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롯데하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세부적인 임대료라든지 아까 뭐 저 기부 체납 받는 1,000억에 상당하는 비용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대 기간 이걸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데는 그대로 있고요. 시의 장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롯데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그 당시의 계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변형한 것에 대해서 롯데는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결정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안을 지금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도에 저희 시장님이 아까 기부대 양여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이제 변경하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하시면서 전체 롯데하고 계약 해지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서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 롯데하고 그동안에 이제 협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죠. 롯데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 그런 말은 거의 없었고요. 작년 말에 이제 롯데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죠. 계약 해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임대 방식으로 하는 방향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대신 컨벤션센터 호텔을 기부처럼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했던 거고, 그게 최근에 4월 8일 날 최종 저희들 실무진하고 협상이 지금 완료돼가지고 4월 17일 날 시장이 발표했던 거고요. 그 빨리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재정 용역을 이제 구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앙투자심사를 4월 15일 날 도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고, 도에서도 4월 30일 이전에 현금배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좀 세부적인 이행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이행 협약서를 좀 체계적으로 전주시가 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논란이 뜨거워서 그런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몇 분 의견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1,000억의 돈으로 롯데 대기업이 노예가 되는 건가? 전까지는 실내체육시설 언급만 하다가 롯데가 움직인다는 소문에 없던 시 예산이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결론은 간단하다. 시민 의견대로 하면 된다. 순수하게 전주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에 적극 찬성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결정됐으면 속히 추진해야 한다. 찬성한다라는 의견. 역시 분분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전주시는 작년 말부터 특례시에 뛰어들었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뛰어들겠다라는 전주시. 자, 그래서 지금 100만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 대한방직이 자광이 인수하면서 이곳에도 컨벤션과 143층의 익스트림 타워, 또 고급형 아파트,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시와 도의 갈등,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언급을 좀 적게 하신 도의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례시 지정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 이 종합경기장 개발 관계를 지금 전주시와 논의하기 이전에
전주시에서 특례시를 추진했었습니다. 이때 타시도를 보면 특례시를 전부 반대를 했어요. 예. 근데 도에서는 특례시를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특례시 같은 것을 지정하는데 전주시하고 뭐 이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어느 도단이지 않느냐. 예. 이 서산대사하고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가 우화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 이런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꾸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 않는가. 그러니까 시민이 도민이 그런 우를 범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아니요.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 도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일정 부분은 일정 특정 계층에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를 좀 범해볼게요. 예, 김남규 위원장님. 예. 저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선 지금 김승수 시장 재선이잖아요. 예. 근데 뭐 3선을 뭐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 1년 지났는데 김 시장이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소리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아까 투영자 심사 받고 뭐 예타 받고 이러면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선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제가 추측건데 예. 김 시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였고 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공동 선상이 있죠. 종합경기장 해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그 역제안이 있을 때 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 특례시를 반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협력이 그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KBS 뉴스를 보니까 제3금융지 중심지가 용역에서 그 기반시설 미비로 유보됐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안에도 호텔 컨벤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도의 입장이 종합경기장 호텔 컨벤션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요구들이 도와 시와 맞물리면서 롯데를 다시 불러들인 예. 그래서 뭐 서로 양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도의 과장님 말씀으로는 김남규 위원장님이 우를 범하고 있는 계층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에 우를 범하겠다고. 서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게 산적해 있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를 범했다고 생각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 속에서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도 입장 자체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은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다가 이미 양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단 도에서 그 관여하는 부분은 양해 조건하고 대체 이행 각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밀실 야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서로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밀실 야합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이 의원님이 예,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우를 범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설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너무 확대해서 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김남규 위원장님. 아니요, 뭘 정치도 잘 모르고 그러는 사람. 유대우 교수님. 저 같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식인이 교수님마저도 그런 생각을. 그게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튀쳐나오냐 이거죠. 갑자기 왜 하던 대로 쑥 가들 못하고 이러는가? 그럼 못 갈 일이면은 뭐더러 지금까지 추진을 해보고 막 그림을 막 발표하고 그랬는지 그것도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이 시민들 이 선량하신 위원장님도 소설을 자꾸 쓰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유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만약에 뭐 김남규 위원장님의 말씀이 소설이라면 그 소설을 읽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두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꼭 나와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